마오는 못생기고 역겹고 비참한 누저로 어떤 이유에선지 악마 리즐로드입니다. 그는 인타일라에 살고 있는데 이 대륙은 중앙에 큰 섬과 양쪽에 4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들이 이 땅을 지켜보지만 모두 마오의 못생기고 역겨운 얼굴, 즉 지옥의 지배자 암흑군주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마오는 모든 어둠의 생물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인간 세상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드레멜랑주, 루시퍼, 아시아, 말라코타 4명의 강력한 장군들은 각각 4개의 섬 중 한 곳을 공격하여 공포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용감한 영웅이 나타나 신성한 검을 휘두릅니다. 이 검으로 영웅은 인간 군대를 이끌고 각 장군과 그들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마치 악마 군주 DLC를 스피드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 연합의 기사들을 모은 영웅은 중앙섬으로 진격하여 암흑군주의 궁전을 포위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양측 모두 전력을 다해 싸운다. 영웅은 마오와 싸우고 헤다오켄을 가진 2명의 도움으로 마오를 얼리고 공격하여 뿔 하나를 잘라낸다. 바로 그때 아시아가 나타나 10,000개의 방귀 힘으로 마오를 구해낸다. 그는 인간 군대가 그들의 군대를 압도하고 있으며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한다. 한 마법사가 영웅에게 후퇴하여 증원을 데려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웅은 마오가 칼날을 피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얼음 하늘을 되돌릴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언젠가 돌아와 정복하고 모두 템무 공장 노동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는 포털 게이트로 날아간다. 결연한 표정으로 여주인공은 마법사들에게 마오를 쫓겠다고 말합니다. 어디든 따라가서 그를 물리치겠다고, 결코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녀와 대사제 올바는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녀는 통과하지만 올바는 통과하지 못하고 문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자 그녀는 실망합니다. 차원문은 마오와 아시아를 현대 일본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들은 헬스장에서 단련한 몸이 평범한 애니메이션 주인공 체형으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연방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아시아는 마법으로 경찰과 싸우려 하지만 마법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괴한 모습 때문에 체포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풀려납니다. 마오는 지구에는 마법이 없어서 악마의 모습을 잃었다고 아시아에게 설명합니다. 마오는 자신에게는 아직 마법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하며 아시아에게도 있는지 묻습니다. 아시아는 손을 들지만 우버 기사를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가면서 마오는 남은 마법을 조절해서 다 써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에서는 마법이 그저 환상일 뿐이지만 마법을 보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규칙을 따라 지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아가 차도로 걸어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마오와 아시아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갑니다. 중개인은 형편없는 집을 보여주고 마오는 자신의 궁궐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집주인 미키 티를 만나는데 그녀의 모습에 겁에 질린다. 그들은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마오와 아시아라는 이름을 선택한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마오는 아시아에게 인테아이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아시아가 마법을 되찾아 인테아이라와 지구 모두를 정복하는 방법을 찾는 동안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기로 한다. 아시아는 기꺼이 동의한다. 마오는 아이스크림 기계가 항상 작동하는 마지로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아시아는 마오가 재정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마오는 자신이 산 모든 전자제품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곧 마오는 승진을 하고 아시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퇴근길에 그는 영웅 에밀리아를 만납니다. 마오는 에밀리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제 빨간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물리치기 위해 그를 쫓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영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가고 결국 그들은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경찰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생각하고 에밀리아에게 남자친구 근처에서 영국인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곧 경찰서에서 풀려납니다.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세금을 낸 후 그를 사냥하겠다고 경고합니다. 후에 아시아와 마오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에밀리아가 그들의 집에 나타납니다. 아시아는 무서워하지만 마오는 전날 이미 그녀를 만났고 그녀도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들여보냅니다. 아시아는 그녀의 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대사제와 함께 마오를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대사제는 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녀는 기본적으로 표류하고 힘이 없고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가난해졌습니다. 마오는 그녀에게 합류할 것을 제안하지만 에밀리아는 그의 동정심이 필요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를 물리칠 만한 힘이 충분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을 소진하면 엔테알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를 살려둘 것입니다. 다음 날, 에밀리아는 마오의 직장에 가서 매니저와 얘기하자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손님처럼 대하며 그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중을 알아채고 퇴근 후 만나자고 합니다. 만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지구에 영원히 남을 계획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평범하게 살고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가 지구에 남아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산다면 자신은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그와 데이트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마오를 따라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처하게도 단 3일 만에 슈퍼히어로에서 슈퍼실업자로 전락했으니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아시아는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마오는 그에게 익숙해지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마오, 아시아, 에밀리아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공격받고 있는 지역을 본다. 사람들이 도망치는 가운데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공격의 배후에 있는 날개 달린 인물이 루시퍼임을 알게 된다. 에밀리아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성검으로 그를 꿰뚫었던 것을 확신했었다고 말한다. 마오는 루시퍼가 친구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그 친구인 대사제 울바의 도움으로 그곳에 왔다고 설명한다. 에밀리아는 망연자실하여 배신감을 느낀다. 그녀는 울바에게 이유를 묻고 마오는 울바가 악의 세력을 물리친 후 그녀가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발디는 그녀를 없애고 싶어서 혼자 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며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울바는 마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마오는 영화처럼 뻔해서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시아는 마오에게 영화를 볼 시간이 어떻게 있었냐고 묻습니다. 마오는 그냥 파이러트 베이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시아는 마오가 청소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서 자신의 레터박스드 계정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루시퍼가 아시아의 가슴에 총을 쏘면서 그들의 농담은 중단됩니다. 그 후 루시퍼는 그들을 공격하지만 마오는 장벽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울바는 루시퍼에게 조심하라고 하지만 루시퍼는 그들은 약해서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오와 에밀리아는 아시아를 마오의 등에 업고 달립니다. 에밀리아는 겁쟁이처럼 도망친다고 불평하지만 마오는 아시아가 죽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집 전체를 자기 혼자 청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루시퍼가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오는 루시퍼가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그들의 공포를 마법의 원천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루시퍼가 그들에게 다가와 그의 마법은 에밀리아의 친구 치오에게서 온다고 밝힙니다. 그는 텅 빈 보라색 구체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공격 중 하나가 마오의 가슴을 꿰뚫고 그는 인간의 몸은 약하다고 불평합니다. 갑자기 울바가 루시퍼의 다리를 쏜다. 에밀리아는 울바가 어떻게 총을 구했는지 묻고 울바는 수정헌법 제2조 때문이라고 말한다. 루시퍼가 울바에게 합류한다. 울바는 그에게 마오와 다른 이들을 묻으라고 말한다. 에밀리아는 반격하려 하지만 마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순간이동으로 그들을 데려간다. 그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로변에 나타난다. 에밀리아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려왔냐고 묻지만 루시퍼가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온다. 울바는 루시퍼에게 합류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한다. 루시퍼는 그들을 없앨 거라고 대답한다. 먼저 그는 마오의 가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힌다.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다며 치오를 내던진다. 에밀리아는 치오를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친다. 루시퍼는 위쪽의 다리를 파괴하여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아래 사람들은 도망치는 대신 충격에 휩싸여 바라본다. 에밀리아는 친구를 붙잡고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갑자기 다리의 파편들이 공중에 떠오른다. 에밀리아는 위를 올려다보며 마오의 악마 형태를 본다. 마오가 루시퍼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에밀리아는 마오가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 모두를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그녀는 자신의 힘을 불러일으켜 검을 소환합니다. 마오는 자신의 영역 확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잠재워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루시퍼도 전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는 에밀리아를 향해 공격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막아내다 실수로 마오의 머리를 칩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루시퍼와 격렬한 공중전을 벌이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한순간 그녀는 기둥에 착지하지만 루시퍼의 깃털 폭탄에 얼굴을 맞습니다. 루시퍼는 그녀를 조롱하며 모든 힘을 다 써버리면 인테일라로 어떻게 돌아갈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악마의 모습이 된 아시아가 폭발로부터 에밀리아를 구해냈기에 에밀리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오에 대항했고 실패한 세피로스 코스플레이어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루시퍼가 더 이상 자신의 동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아시아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묻고 아시아는 마오가 자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백질 쉐이크를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알바는 레인보우식스식 엿보기를 시도하며 아시아를 쏘려하지만 에밀리아가 그의 손에서 총을 쳐냅니다. 루시퍼는 알바에게 마법을 쓰고 인간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알바는 마법을 다 쓰면 돌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지만 루시퍼는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바는 마법을 발동하고 에밀리아와 싸우기 시작하는 반면 아시아는 루시퍼와 싸웁니다. 마법진을 유지하고 있는 마오는 자신이 조연으로 서서 치오를 돌보고 있는 것에 실망합니다. 에밀리아와 아시아가 함께 루시퍼를 공격하여 제압합니다. 알바는 번개로 루시퍼를 구하려 하지만 아시아가 20을 굴리고 보험 미가입 차량을 알바에게 던져 건물에 처박습니다. 알바는 에밀리아에게 악과 손을 잡은 이유를 감정적으로 묻지만 에밀리아는 그에게 입 닥치라고 합니다. 마오는 다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내려 더 이상의 파괴를 막습니다. 그는 이를 빨리 끝내야 이달의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시그마 남성 그라인드 세트에 있는 마오와 대면하기 위해 날아오르며 떨기 시작합니다. 알바는 탈출구를 열려 하지만 마오가 마법을 시전하기 전에 그를 건물에 처박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마오는 떨고 있는 루시퍼 앞에 나타나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그는 에밀리아에게 루시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벌로 메파 애니메이터로 만들라고 합니다. 마오는 동의하며 루시퍼는 그를 늦게 출근하게 만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럴 경우 이달의 직원이 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그는 루시퍼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루시퍼는 슬픈 탐욕의 냄비처럼 보이게 됩니다. 얼굴이 부어오른 루시퍼는 겸손해지고 마오는 자신의 상관으로서 루시퍼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마오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파괴된 다리를 수리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결국 루시퍼는 지구에 남아 그들의 팀에 합류합니다. 그는 덕후가 되어 세상에 대해 배우고 특히 온라인 쇼핑에 빠져 알리바바와 위시에서 물건을 사느라 회사 재정을 낭비합니다. 그날 밤 마오가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소녀는 아기처럼 반사신경이 느려 놀라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마오가 소녀를 잡았지만 소녀는 기절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자신을 스즈노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옆집으로 이사왔고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 현대 사회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스즈노와 에밀리아는 하루 동안 외출하여 기차역에 갔는데 스즈노는 기차를 타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어리둥절하여 그녀가 어떻게 도시에 왔는지 묻습니다. 스즈노는 문을 통해 왔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가 스즈노에게 인타일라 출신이냐고 묻자 스즈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둘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에밀리아는 스즈노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즈노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릇에 막대기를 불을 붙이고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니다. 갑자기 공중에 작은 문이 나타나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마오는 모두에게 무언가를 잡으라고 소리치며 치오를 나무 근처로 재빨리 옮겨 보호합니다. 거대한 노란 사과가 문에서 떨어지고 문은 닫힙니다. 마오는 마개에는 금사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온 거야. 에밀리아는 그들이 같은 곳에 있을 때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 마오는 자신이 그들을 몰래 쫓아다니는 거라고 농담하지만 에밀리아는 부정하며 스즈노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여성 옆에 있고 싶지 않아서 조언을 해주러 왔다고 말해. 그러자 마오는 에밀리아의 옷차림을 비난하며 멋이 없고 형편없다고 말하고 에밀리아는 화가 나. 그녀는 자신의 성검을 소환하여 그를 공격하려고 준비해. 아샤가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의 다리는 기기에서 분리되어 있어. 루시퍼는 치오에게 에밀리아를 막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마오가 자신을 안았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해 있어. 스즈노도 개입하지 않고 에밀리아는 칼로 그를 베려고 해.
하지만 마오는 사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사과는 에밀리아의 검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러자 사과는 어린 소녀로 변합니다. 귀엽게 재채기를 한 후 잠이 듭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깨어난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코코멜론을 본 후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오가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라스 라모스라고 소개합니다. 그녀가 다시 재채기를 하자 이마에 초승달 모양의 빛이 납니다. 마오는 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어디서 왔고 부모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는 마오이고 어머니는 에밀리아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가리키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알라스는 에밀리아를 꽉 껴안습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고 항변하고 알라스는 신성한 검을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루시퍼는 알라스가 왜 그들을 부모라고 부르는지 묻습니다. 치오는 그녀가 사과에서 부화한 후 처음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인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시퍼는 그녀가 마오가 마왕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아시아는 누군가가 나이트 노벨을 스포일러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그녀를 보낸 사람이 동맹이든 적이든 곧 알라스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즈노는 알라스의 이름이 인타일라 인간 언어로 되어 있으므로 그녀의 친부모는 인타일라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마오는 알라스를 보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누가 그녀를 돌볼 것이냐고 묻습니다. 에밀리아는 혼자 살고 낮에는 일한다고 말하자 마오는 자신의 동료들이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즈노, 치오, 아시아에게 그녀를 돌보도록 지명합니다. 아시아는 그가 왜 알라스를 받아들였는지 묻자 마오는 단지 그녀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본능이 발동한 거죠. 마오는 에밀리아와 함께 알라스를 데리고 풍선을 사러 갑니다. 그들은 파워레인저 닌자스톰을 보러 갈 계획인데 에밀리아는 사실상 알라스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식사 후 공연장으로 향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공연 중에 알라스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며 모두가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초승달 문양이 빛나자 마오는 그것을 가립니다. 걱정된 그들은 알라스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알라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시원한 음료를 사오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알라스를 돌봅니다. 한 여인이 다가와 도움을 제공하며 알라스의 상징과 공명하는 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반지가 사라지고 알라스는 다시 민첩해집니다. 알라스가 어머니를 부릅니다. 에밀리아는 알라스를 그 여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막아섭니다. 여인은 가브리엘의 천상군단이 알라스를 잡으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오가 돌아오자 여인은 사라지고 에밀리아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는 마오에게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에밀리아는 그에게 알라스를 왜 데려왔는지 그리고 이마의 초승달에 대해 왜 아는지 털어놓으라고 합니다. 마오는 캐묻지 말라고 하지만 에밀리아는 거절합니다. 그녀는 앞선 여인이 마오가 악마를 다스리기 훨씬 전 고블린보다 약했을 때 천상군단이 그들을 쫓아온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마오의 일족은 우리 시청자 중 한 명에게 몰살당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는 그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구해줬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그가 왜 울었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꼈거나 혹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천사가 간접적으로 악마의 침략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알라스 크레센트가 천사가 사라지던 날 남긴 씨앗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세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수정을 심고 재배하라는 메모를 남겼고 그녀가 가르쳐준 지식이 없었다면 악마 세계를 통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그 천사가 누구였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알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라스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고 말하고 가브리엘과 예소드의 파편을 언급했습니다. 몰은 충격을 받고 이 모든 소란이 예소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라스는 무슨 일인지 묻지만 그는 그녀의 풍선 이름을 묻는 것으로 그녀의 주의를 돌립니다. 에밀리아가 무슨 문제냐고 묻자 그는 알라스가 라쿤만 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악마나 천사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라스가 풍선에 붙인 이름들이 모두 생명의 나무에 있는 우주 생성 구체인 세피로트의 이름들이며 알라스는 예소드의 화신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과 그의 부대는 말라붙은 예소드 나무에 도착합니다. 그는 생명의 나무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문으로 인도합니다. 한편 도어대시에서 주문하는데 바쁜 루시퍼는 어딘가에 더 큰 문이 열렸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마울과 에밀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브리엘과 그의 병사들이 루시퍼와 스즈노를 이미 잡아간 후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알라스와 에밀리아의 성검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울은 거절하고 가브리엘은 인타일라의 악마성에서 파편이 빼앗긴 후 알라스의 기운을 감지해 그녀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울에게 알라스를 기꺼이 내줄 것인지 묻습니다. 알라스는 가브리엘이 보고 모델 얼굴을 한 인신매매범 같다며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칩니다. 마울은 알라스가 가브리엘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 자신도 알라스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검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고 에밀리아는 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가브리엘은 마울에게 그의 결정에 확신이 있는지 묻고 거절했을 때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마울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울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가브리엘은 힘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마울을 벽에 날려버리며 마우가 악마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우는 단호하게 가브리엘에게라니 내가 이긴다라고 말하며 두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알라스도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치오가 가브리엘에게 알라스가 마우와 에밀리아를 정말 좋아하니 데려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간청합니다. 가브리엘은 감동하여 결국 떠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알라스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마우의 집에 모여 다음 계획을 논의합니다. 마우는 알라스가 생명의 나무의 세피라 예소드의 일부라면 그들의 상황이 매우 곤란하며 그녀의 상황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준호는 천상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나무는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했죠. 그 나무의 10가지 열매, 세피로트는 세상의 여러 구성 요소들과 대응합니다. 9번째 세피라인 예소드는 자아와 아스트랄계를 지배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소드가 지배하는 세상의 구성 요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즉, 가브리엘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알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치오는 알라스가 정말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수준호는 이것이 전설에 근거한 것이며 생명의 나무가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나무의 한 조각이 없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설을 믿지 않지만 그들은 수호천사의 명령을 거역할 입장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마오는 알라스에게 가브리엘과 함께 갈 건지 묻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음날 총력 저항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밀리아는 자신과 스즈노는 대낮의 천사와 맞설 수 없다고 말한다. 마오는 단순한 결의만으로는 천사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위험을 분석해야 한다. 에밀리아는 그가 정말로 가브리엘과 싸우고 싶은지 묻는다. 마오는 어떤 부모라도 그렇듯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대답한다. 에밀리아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힌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테아일라에서 공격했을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부모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도 부모가 된 그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혼란을 야기하는 부모로서 말이죠. 마오는 모두 잠자리에 들자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잠든 모습을 보며 에밀리아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가 먼저 일어나 평화롭게 잠든 그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갑자기 자신은 마오와 알라스를 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그들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발견하고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재빨리 검을 뽑아 그를 향해 겨눕니다. 그는 그녀에게 싸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자는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짓이라며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에밀리아는 그의 목에 칼을 더 바짝 갖다 대며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소란 속에 마오가 깨어나자마자 가브리엘을 봅니다. 그는 알라스를 안고 그에게서 떨어집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알라스와 성검을 주지 않으면 둘 중 하나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던 예소드 세피라가 얼마 전에 부서졌고 도둑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흩어놓았다고 밝힙니다. 즉, 알라스가 유일한 예소드 파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성검에 박힌 수정을 가리키며 그것이 예소드 파편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검을 잡자 에밀리아는 꼼짝 못하고 가브리엘은 현재 상태의 성검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와 스즈노가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서둘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오는 알라스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여 그에게 알라스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가브리엘은 애원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마오는 대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제안합니다. 에밀리아는 거절하며 그의 목을 베는 건 자기가 해야 하고 그 후에 그가 자기 목을 내주겠다고 말한다. 마오는 에밀리아의 의견 따위는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가브리엘은 그들의 결혼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말하지만 둘 다 결혼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마오에게 왜 알라스를 붙잡고 있는지 묻는다. 마오는 알라스가 죽음에서 구해져 다시 태어난 후 되찾은 희망이라고 설명한다. 가브리엘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마오는 그에게 이해해달라고 간청한다. 가브리엘은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마오의 목을 조른다. 알라스가 마오 앞으로 나서며 초승달이 빛난다. 그녀는 가브리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천사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거짓말 때문에 신이 되었고 그녀와 친구들을 갈라놓고 가두었으며 이제는 그녀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알라스는 기어 오를 해방시켜 거대한 빛 에너지 공이 되어 가브리엘을 공격하고 집에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아시아와 스즈노가 그들을 확인하러 들어오자 에밀리아는 재빨리 그들을 쫓아갑니다. 에밀리아는 그들을 따라가며 가브리엘에게 알라스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녀의 첫 공격을 피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돌아와 그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가브리엘은 날개로 자신을 잡지만 에밀리아는 계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가 검을 뽑자 에밀리아는 왜 자신과 싸우려 하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얻어맞고 있는 처지이며 감독하고 있음에도 그녀에게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알라스는 가브리엘의 검이 엄청난 위력을 지녔으니 조심하라고 에밀리아에게 경고한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검은 어떤 것이든 베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확인한다. 순식간에 그는 에밀리아의 뒤에 나타나 공격한다. 그녀는 검으로 막으려 하지만 검이 두 동강 난다. 마오는 수즈노에게 자신을 전투가 벌어지는 하늘로 데려가라고 말하지만 가브리엘의 병사들이 그들을 가로막으며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루시퍼가 개입하여 병사들에게 대형을 갖추라고 명령한다. 아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묻자 루시퍼는 자신이 타락하기 전 최고의 대천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오는 루시퍼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서둘러 나선다. 가브리엘은 에밀리아에게 무턱대고 움직이면 자신의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알라스는 에밀리아에게 마오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냐고 묻는다. 아이의 절박한 눈을 바라보며 에밀리아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스즈노는 마오를 태우고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메이저리그 투수처럼 가브리엘에게 던진다. 마오는 가브리엘을 붙잡고 에밀리아에게 둘 다 죽이라고 말한다. 에밀리아는 아버지를 만나 기뻐하는 알라스 앞에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한다. 가브리엘은 마오를 밀쳐내고 마오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알라스는 자신의 힘으로 마오가 땅에 닿기 전에 그를 붙잡고 자신은 마오와 에밀리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에밀리아에게 날아가 그녀의 검에 키스하고 자신을 검과 합치면서 검을 재생시킵니다. 이 변신으로 에밀리아는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전개에 놀란 가브리엘은 전력으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에밀리아가 그의 검을 막아내고 두 사람은 하늘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에밀리아는 그의 검을 두 동강 내고 검 끝이 그의 얼굴을 베입니다. 가브리엘은 물러서며 나중에 에밀리아의 것을 되찾으러 오겠다며 나머지 예소드 파편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에게 수세기가 지난 지금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편을 모으려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불길한 암시를 하며 그것은 중요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가 아래로 떨어지자 스즈노가 그녀가 쓰러지기 전에 받쳐줍니다. 마오는 에밀리아의 검을 보며 알라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가브리엘이 알라스를 데려갔다고 생각하며 그는 비탄에 잠깁니다. 그날 저녁 마오는 알라스를 애도하며 불을 피웁니다. 에밀리아는 그에게 잊으라고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라스를 드러내며 그를 놀라게 하고 알라스는 그를 꽉 껴안습니다. 마오는 정말 자신이 맞는지 묻고 그녀는 맞다고 확인해줍니다. 가브리엘이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라스는 그를 잠시 놀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알라스는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묻지만 마오는 자신이 운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알라스는 걱정하며 다쳤는지 묻지만 치오는 아버지가 그저 자신을 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호수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으로 돌아와 친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시아와 마오는 사케의 TV를 사는 것에 대해 다툽니다. 아시아는 예산이 부족하니 TV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마오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아시아는 예산이 있으니 시장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마오는 과거 전자제품 구매로 인해 해당 매장에서 포인트를 적립받았습니다. 아시아가 제공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아와 치오는 집으로 돌아가고 스즈노는 에밀리아네 집에서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소년들의 지출 습관 때문에 곧 돈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밀리아는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치오는 마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합니다. 그녀는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치오가 떠난 후 에밀리아와 스즈노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에밀리아는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한다. 스즈노는 결국 마오를 보호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에밀리아는 무슨 뜻인지 묻는다. 스즈노는 마계가 마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악마들이 그의 군대를 닌타일라에 재건하기 위해 그를 납치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마오는 여전히 왕이며 요청받으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에밀리아는 이것이 스즈노가 TV를 얻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려는 이유인지 묻는다. 스즈노는 그를 계속 지켜보고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확인한다. 이 평화로운 생활은 마오가 일본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녀와 에밀리아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스즈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마오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에밀리아의 집에 도착하고 스즈노와 알라스는 TV에 흥미를 느낍니다. 에밀리아는 리카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아시아가 어떤 종류의 옷을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깜짝 놀란 에밀리아는 그가 슈퍼마켓에 싼 옷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리카는 여자에게 어떤 옷이 귀엽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에밀리아는 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만 리카는 아시아가 자신을 쇼핑에 초대했다며 급히 부인하고 에밀리아는 놀랍니다. 다음 날 마오와 아시아는 TV를 가지러 준비합니다. 마오는 아시아가 왜 리카를 초대했는지 묻고 아시아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했고 최악의 사람에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마오는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TV를 사고 싶어 했고 섣부른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에게 해피밀에서 어떤 장난감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디지몬 짝퉁을 말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스즈노는 그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이냐고 묻고 마오는 TV가 있으면 다음에는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셋은 TV를 사러 갑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의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차를 마십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의 방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루시퍼는 마오가 이미 나갔으니 가브리엘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가브리엘이 루시퍼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그에게 빨리 말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마오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고 문자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그에게 감정적인 속임수를 씁니다. 그는 루시퍼에게 예전에 여명의 아들, 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불렸던 것을 상기시키며 왜 마오 같은 어린 악마를 섬기는지 묻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루시퍼의 현재 힘은 전성기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왜 루시퍼가 악마의 영역으로 떨어지기로 결정했는지 묻습니다. 루시퍼는 지루해서였지만 지금은 재밌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아파트에서 인터넷 서핑하는 게 재밌냐고 묻고 루시퍼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주술회전 새로운 유출이 있을 때 좋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마왕에 대해 묻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마오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가브리엘은 그가 예전에 어울렸던 다른 악마왕, 전설적인 악마왕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말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며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가브리엘은 이유를 묻고 루시퍼는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모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브리엘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더 이상 묻지 않지만 루시퍼가 악마왕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이 여전히 예소드 파편을 처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가브리엘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세 번째 파편을 위해 병을 사고 그것들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밀리아는 친구 에미라타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에미라타는 에밀리아의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도 일본에 있다고 밝힙니다. 에미라타는 F사한 제국이 중앙 대륙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의 군대에 악마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밀리아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에미라타는 그녀의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머무르라고 조언합니다. 에밀리아는 네이라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에미라타는 동네 술집에서 어떤 인연을 느낀 후 네이라의 신분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네이라는 에미라타를 잠시 방문했다가 나중에 떠났고 딸의 친구를 만나서 고맙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에밀리아는 네이라가 자신을 보기 위해 일본에 왔다고 추측합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에게 종이의 악마왕의 보물 목록을 건넵니다. 가브리엘이 그게 다냐고 묻자 루시퍼는 어째서인지 마왕들은 항상 가난해서 제대로 된 보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브리엘은 감시자가 물러선 이유가 루시퍼 때문이라고 말하고 루시퍼는 놀란다. 가브리엘은 루시퍼가 예상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루시퍼는 왜 모두가 갑자기 그들을 쫓아오는지 묻는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루시퍼에게 던져주며 뭔가 실체적인 것을 떠올리면 전화하라고 말한다. 그는 루시퍼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난다. 에밀리아는 병 속의 파편에 천상의 힘을 가하고 예상대로 그것은 다음 파편의 방향을 가리키는 빛을 발한다. 치오는 집에 돌아와 TV를 보려고 앉지만 TV를 켜자 밝은 빛이 방출되고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아시아는 마오와 스즈나와 함께 리카를 만납니다. 그는 여행 기념품을 리카에게 건네주며 휴대전화 선택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리카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TV 고르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놀랍니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리카는 그들의 TV 선호도와 예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마오는 그냥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하고 그들은 예산을 공개합니다. 스즈나는 자신을 위해 더 높은 예산을 제안하고 리카는 적절한 옵션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스즈나는 일본 전자 제품에 익숙하지 않다며 리카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일본 전자 제품에 대한 스즈나의 발언 때문에 리카는 스즈나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스즈나가 선교사 부모님 때문에 해외에서 자랐다고 꾸며낸 뒤 자리를 뜨자 계산대에서 손님과 계산원이 포크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다. 마오가 듀오링고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상황을 해결한다. 리카는 사케이에 대해 모르는 마오의 영어 실력에 의아해한다. 한편 불만스러운 손님이 관찰자임이 드러나고 그는 언어 차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가브리엘에게 전화로 항의한다. 한편 에밀리아는 파편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간다. 빛은 병원을 가리키고 그녀는 밖에서 치오의 어머니를 만난다. 치오의 어머니는 에밀리아에게 병원에 온 이유를 묻고 함께 들어가자고 하며 에밀리아는 치오의 병실로 안내받는다. 에밀리아는 병원에서 치오를 보고 놀란다. 그룹은 이미 TV를 샀지만 모든 전시 TV가 밝게 빛난 후 산산조각 나면서 가게 안은 소란스럽다. 마오는 아시아에게 리카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고 아시아는 그렇게 한다. 스즈노는 마오에게 그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마오는 확신할 수 없지만 루시퍼를 만나고 에밀리아에게도 연락해서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또한 치오를 한동안 아파트에서 출입 금지시키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스즈노의 전화가 울리고 전화는 에밀리아였다. 그녀는 스즈노에게 치오가 고농축 마법으로 인한 마법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알린다. 마오와 스즈노가 병원에 있는 치오를 방문합니다. 치오의 어머니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치오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부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밀리아는 조각의 빛을 따라 병원에 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의도적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치오의 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우며 치오를 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스즈노는 치오에게서 천체의 힘 맥박으로 인한 잔류 마법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앞서 치오에게 천체의 힘을 주었는데 그것은 마법을 상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오는 치오처럼 인간이 어떻게 마법을 생성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스즈노는 치오의 생명력이 천체의 힘 맥박과 접촉하면서 마법으로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갑자기 병원 TV들이 산산조각 나고 그들은 서둘러 치오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스즈노는 그러한 혼란이 천체 소나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근원은 알 수 없습니다. 마오와 에밀리아는 치오 곁에 있고 아시아와 스즈노는 병원을 수색합니다. 루시퍼가 나타나 TV 방송을 신호로 사용하는 감시자의 소행임을 밝힙니다. 치오는 그 폭발 중 하나에 휘말렸습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큰 피해에 대비합니다. 그들은 마오와 에밀리아를 만나 가브리엘이 왜 그들의 집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이 없으며 계속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소드 조각 사건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브리엘은 마왕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그 보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오는 안다고 말하지만 천국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보물을 찾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루시퍼는 감시자라는 또 다른 천사가 가브리엘을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스즈노는 다른 모든 천사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나에갈 감시자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루시퍼는 나에갈이 고위직은 아니지만 최종 심판을 선고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의 벌을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스즈노는 넓게 퍼진 소나르의 치오만 영향을 받은 이유를 궁금해한다. 마오는 치오의 집이 소나르 펄스 폭발의 진원지였기에 더 취약했다고 밝힌다. 아시아는 소나르를 사용한 네이갈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에밀리아는 천사의 표적이 자신의 어머니 네이라라고 밝힌다. 치오의 어머니가 병원 사건을 걱정하며 도착한다. 마오는 치오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고 출발을 알린다. 밖에서 그들은 네이갈의 처벌에 대해 논의한다. 루시퍼는 네이갈과 사리엘이 천사들의 불멸성을 박탈하고 인타일라로 추방하며 때로는 그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루시퍼의 셔츠를 꽉 잡은 에밀리아는 어머니가 무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마오는 사리엘이 그녀 어머니를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루시퍼는 천국이 다른 차원의 대천사들을 심판하도록 나에갈을 보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에 나에갈의 의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갈의 움직임을 감시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아시아가 이유를 묻자 마오는 천사들의 관계에는 관심 없지만 치오가 그들의 행동으로 다쳤으니 나에갈에게 고통을 안겨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고 설명하며 모두가 돕기로 동의한다. 스즈노는 마오가 나에갈을 찾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다. 마오는 나에갈이 TV 신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확인해야 할 두 곳이 있다고 말한다. 치오의 방에 흰머리 여자가 들어와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반지를 꺼내 치오의 손가락에 끼우며 치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룹은 인근 셀타워에서 소나를 발사하여 나에갈의 위치를 찾기 위해 마철로에 오릅니다. 에밀리아는 그것이 티베스처럼 도시의 휴대폰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합니다. 루시퍼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에밀리아는 동의하지 않고 그냥 타워들을 수동으로 수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한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마오는 스즈노와 루시퍼에게 백업으로 뒤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와 아시아는 타워에 도착하여 계단을 이용할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지 논쟁을 벌입니다. 한편 에밀리아는 자신의 타워를 정찰하며 알라스가 위에서 가브리엘이 떨어지는 것을 알려주자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습니다. 에밀리아는 싸움 준비를 하지만 가브리엘이 사라졌다가 그녀 뒤에 나타나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를 가리킨다. 에밀리아는 가만히 서서 그의 의도를 의심한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해칠 계획이 없었다며 나에갈의 신호를 보호하기 위해 탑의 소나파를 차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에밀리아는 나에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가브리엘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의적이지만 에밀리아는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탑으로 돌아온 마오와 아시아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며 숨을 헐떡인다. 마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왔으면 더 쉬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가 내내 아래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에갈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스즈노는 어떤 탑에서도 싸움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 루시퍼는 그들이 여전히 수색 중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스즈노에게 나에갈을 더 빨리 찾기 위해 소나를 발사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치오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리는 전화에 응답한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의 손에 낀 반지가 예소드의 파편이라고 알려준다. 가브리엘은 천국을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을 사냥한다고 밝힌다. 에밀리아는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쫓는 이유를 묻는다. 가브리엘은 에밀리아의 탄생 때문에 천국이 에밀리아를 위협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녀의 어머니는 천사이고 아버지는 인간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이 사실이 인간의 신앙과 숭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가브리엘은 그녀의 아버지 노르드 저스티나가 살아있다고 밝힙니다. 치오와 통화하는 사람은 네이라였습니다. 네이라는 치오에게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믿느냐고 묻고 치오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네이라는 치오가 어떤 무기를 잘 다루는지 묻고 치오는 건물 꼭대기로 향하며 자신이 궁술에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스즈노는 신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무언가를 마시고 건물 기둥에 손을 대고 탐색 파동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아시아와 마오는 그 파동을 느끼고 몸을 떨었습니다.
스즈노는 두 개의 신호를 감지합니다. 하나는 에밀리아와 아라스, 다른 하나는 마오의 위치에서 감지된 이상한 신호로 네갈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루시퍼는 마오와 에밀리아에게 연락할 계획이지만 스즈노는 빛의 거품에 쌓여 그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것은 치오입니다. 치오는 스즈노에게 소나를 다시 발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나가 세상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들었다면서도 그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4개의 빛을 본 스즈노는 망치를 소환하여 그것들을 부숩니다. 그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오에게 지시받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루시퍼와 함께 천사들과 맞섭니다. 치오는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냅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활과 화살입니다. 주문을 외우며 치오는 화살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파장을 퍼뜨린 후 사라집니다. 스즈노는 천사들과 맞서며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신의 뜻을 거스른다며 그녀의 물러설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가브리엘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스즈노는 그들을 질책하며 신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는 결백한 소녀나 평화로운 나라를 해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심판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격분한 천사들이 스즈노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망치로 맞서 싸우며 다른 이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치오의 파동이 사람들 위로 지나가자 그들은 구경을 멈추고 장관을 목격합니다. 아시아와 마오는 밖으로 달려나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늘의 신성한 에너지를 관찰하는 동안 그들은 네갈이 가브리엘의 실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오는 네갈에게 다가가고 네갈은 그를 라면 가게에서 알아봅니다. 마오는 네갈이 이렇게 내내 아래층에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한다. 신성한 에너지가 탑 꼭대기에 다차빛 입자가 비처럼 쏟아지며 마오와 아시아를 강화시켜 그들을 악마 형태로 변신시키고 주변을 얼어붙게 만든다. 한편 에밀리아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애쓴다. 알라스는 에밀리아에게 다쳤는지 묻지만 에밀리아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자 알라스는 무슨 일인지 묻고 에밀리아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자신이 마오와 적대했던 이유가 그것뿐이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마오는 네갈에게 다가가 싸움 준비를 하라고 재촉한다. 가브리엘이 가세하고 네갈은 마오가 악마왕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가브리엘을 질책한다. 가브리엘은 신성한 에너지는 네이라에게 속한 것이며 마오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오는 에밀리아에 대해 묻고 가브리엘은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으며 입은 피해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립니다. 마오는 가브리엘이 에밀리아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고 가브리엘은 단지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오는 아버지의 복수를 이야기하며 눈물 짓던 에밀리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브리엘을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며 에밀리아가 더 큰 그림에 집중하도록 도왔다고 말합니다. 니갈은 떠나려 하지만 마오는 그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다친 것에 대해 그들을 질책하며 악마조차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정의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니갈은 싸우고 싶다면 가브리엘에게 맡기고 가겠다며 날아갑니다. 마오가 그를 추격하려 하지만 가브리엘이 그의 길을 막아서며 마오가 날린 주먹을 잡습니다. 아시아가 가브리엘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돌을 쉽게 막아내며 마오에게 악마의 힘을 완전히 발휘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알라스에게 영웅이 되는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다고 털어놓습니다. 알라스는 에밀리아에게 영웅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묻고 에밀리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영웅이 된 덕분에 알라스와 함께하게 되었기에 그렇게 싫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알라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묻고 알라스는 아락사구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에밀리아는 그 말이 너무 좋고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에밀리아는 미소 지으며 알라스를 껴안고 겁쟁이였다고 사과합니다. 그러고는 알라스를 안고 다니며 다시 싸울 의지를 느낍니다. 가브리엘은 마오에게 번개 구체를 날려 그를 밀쳐내고 니갈에게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마오는 아시아에게 가브리엘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가브리엘은 완전히 재구성되지 않은 검을 뽑아들며 어떤 것이든 베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가브리엘은 사라졌다가 마오 뒤에 나타나 그들을 단순한 전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마오를 공격하여 아시아에게 충돌하게 합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분신을 만들어내며 그들이 지금까지 분신과 싸워왔다고 밝힙니다. 갑자기 니갈이 탑 위로 추락하고 그들은 에밀리아가 도착한 것을 봅니다. 그는 에밀리아에게 감정을 정리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감정을 제쳐두었다며 그를 공격하여 분신 하나를 베어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신들이 그녀를 에워싸서 제압합니다. 마오가 날아내려와 진짜 가브리엘을 붙잡아 탑에 고정시키고 에밀리아가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를 날려버리지만 에밀리아가 재빨리 검으로 그를 쳐날려 보내자 그의 분신들이 사라집니다. 네갈은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며 자신이 네이라를 잡는 것은 그들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치오가 쏜 화살이 그의 등에 박힙니다. 마오와 에밀리아는 그녀의 행동에 놀랍니다. 네갈은 네이라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의 날개가 사라지고 그는 약해진 채로 땅에 쓰러집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손실이라며 떠나자고 제안하고 그들이 천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위험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네갈과 함께 떠나기 전에 치오에게 그녀와 지구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가 치오에게 엄마냐고 묻자 치오는 엄마가 사과하며 마오와 아시아의 만화를 회수한다고 전합니다. 이미 세상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에밀리아는 엄마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치오는 시간이 없다며 사과합니다. 치오는 재빨리 하늘을 향해 활을 겨누고 주문을 외우며 방출했던 만화를 되돌립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오로라처럼 하늘에 울려 퍼지고 모두들 경외감에 휩싸여 작은 빛의 알갱이들이 눈처럼 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치오는 떠 있던 것을 멈추고 땅에 내려앉아 잠이 듭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티베에서는 다가오는 불꽃놀이 축제를 알리고 마오는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루시퍼는 사람이 많을 거라며 투덜댑니다. 에밀리아는 모두의 주의를 끌고 고개를 숙이며 부모님 댁에 가서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마오와 스즈노는 그녀와 치오를 그들의 장소로 안내합니다. 스즈노는 그녀에게 떠나는 것이 확실하냐고 묻고 그녀는 항상 마오를 쓰러뜨리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알라스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를 물리치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천사와 악마 모두 항상 그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잠시 엔테 아이라로 돌아가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엔테 아이라에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머니, 예소드 파편, 그리고 천국과 악마의 연결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치오는 그녀를 배웅할 수 있는지 묻고 에밀리아는 말하다가 월요일 오후에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때쯤 치오는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허락합니다. 스즈노는 에밀리아를 배웅해주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에밀리아는 치오와의 합동 생일 파티가 있는 12일에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웅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알라스가 있는 곳에서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옛집을 청소하러 갈 뿐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알라스가 깨어나고 에밀리아는 알라스를 안고 재우러 가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무라타는 게이트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에밀리아의 손을 잡고 마침내 엔테 아이라에 도착합니다. 에밀리아는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해합니다. 이무라타는 에밀리아에게 지도와 고향인 슬로원의 위치, 그리고 가장 빠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에밀리아에게 돈도 줍니다. 에밀리아가 작별인가 하고 묻자 이무라타는 교회가 악마의 침략 후 슬로운 재건을 책임지고 있으며 올바른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 그녀는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목격되는 것을 피해 조사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7일 후 에밀리아를 데리러 갈 장소를 알려줍니다. 네이라가 남긴 천사의 기펜을 에밀리아에게 건네주며 원하는 곳 어디든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그것을 비장의 카드로 간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겠다고 맹세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에밀리아는 시장에서 옷을 사서 갈아입고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예약하기 위해 대상을 찾습니다. 방이 좋지 않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앞불사, 라메스가 화장실에 가야 해서 에밀리아는 라메스를 데리고 화장실로 서둘러 갑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누렸던 것만큼 호화롭지는 않아요. 카라반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녀가 주변을 걸으며 아버지의 밀밭을 보고는 여전히 살아있음에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 속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녀는 알라스를 껴안지만 알라스는 에밀리아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밀리아는 이것이 자신이 단서를 찾을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부모님이 살았던 집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에밀리아는 알라스에게 주변에 해야 할 일의 파편이 느껴지는지 묻지만 알라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는 실망감에 휩싸여 정리를 하던 중 에밀리아는 서랍을 열고 새로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툴게 그려진 지도를 이용하여 그 장소를 찾습니다. 갑자기 알라스가 깨어나 에밀리아의 등에서 뛰어내려 나무로 달려갑니다. 에밀리아가 따라가자 알라스는 장벽을 통과해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알라스는 오두막을 가리키고 에밀리아의 조각이 빛납니다. 에밀리아가 그곳에 대해 묻자 알라스는 엄마의 집이라며 엄마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가 엄마의 이름을 묻자 알라스는 나일라라고 대답하고 에밀리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알라스가 자신 안에 나일라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에밀리아는 나일라가 마오에게 예해야 조각을 맡겼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즉, 알라스는 나일라의 아이입니다. 에밀리아는 울면서 어머니가 왜 마오를 구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깨진 예해야 조각들을 뿌려놓고 아마도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려 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녀는 알라스에게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소녀는 사라졌다. 에밀리아는 아시스가 사라졌다고 소리치는 그녀를 발견한다. 알라스의 초승달이 빛나고 에밀리아는 알바가 그들을 발견할까봐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경고한다. 알라스의 초승달이 빗줄기를 발사하여 장벽을 해제한다. 에밀리아는 알라스를 잡고 도망치지만 문이 나타난다. 알바, 네이갈, 그리고 병사들이 나타난다. 에밀리아가 공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알라스는 검으로 변한다. 알바는 그녀를 F사안으로 초대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천상군에 억류되어 살아있다고 밝힌다. 위협을 이해한 에밀리아는 자신이 잡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F사안에서 그녀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합니다. 9월 12일, 에밀리아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마오는 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의 버스에서 에밀리아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공부합니다. 한 남자와 그의 딸이 버스에 타서 그의 옆에 앉자 소녀가 그의 손을 냄새 맡자 마오는 자리를 피합니다. 마오는 정류장에 도착하자 재빨리 내려 시험장으로 달려갑니다. 놀랍게도 그 소녀와 아버지도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녀는 츠바사이고 아버지는 사토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고 마오는 책을 떨어뜨립니다. 그녀가 그를 마왕이라고 부르자 놀란 것입니다. 츠바사는 그의 이름이 비디오 게임 보스의 이름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의 손을 냄새 맡고 그는 이상하다며 도망칩니다. 사토는 그녀에게 무례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서 친숙한 냄새가 난다고 마치 전에 가본 따뜻한 곳의 냄새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험을 마치고 츠바사는 마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시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둘 다 문제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돈 낭비라고 하며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츠바사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다시 맡겨 냄새를 맡지만 츠바사가 그의 손을 깨물자 손을 뗍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자를 벗어도 되는지 묻고 하얀 머리를 드러내며 언니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마오는 어리둥절해하며 어린 여동생이 언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두 사람이 모두 인티 아이라 출신인지 묻고 아버지를 놀라게 합니다. 마오는 그의 표정을 포착하고 두 사람에게 진짜 이름을 밝히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사토는 마오가 적이 아닐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츠바사는 아버지에게 마오가 천사가 아니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아시스라고 밝힙니다. 마오는 사토에게 그들이 피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사토는 그 말을 확인하며 자신의 이름도 가짜이며 일본에 온 후 바꿨다고 밝힌다. 마오는 에밀리아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친구들이 에밀리아를 찾고 있으니 사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토는 충격을 받고 마오를 붙잡으며 에밀리아를 어떻게 알고 어디 있는지 묻다가 무릎을 꿇는다. 그의 행동은 마오의 추측, 즉 사토가 에밀리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사토는 자신의 이름이 에밀리아의 아버진 노르드 저스티나라고 밝힌다. 마오는 갑자기 스즈노에게서 정신적 연결을 받고 놀란다. 그녀는 마오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정신적 연결을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치오의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마오는 다른 일이 있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스즈노는 치오에게서 소식을 들었고 외부의 폭풍이 치오의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날씨를 조종하는 거대한 주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녀와 루시퍼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오는 노르드와 아시스를 어떻게 할지 고려합니다. 아시스는 스즈노가 한 말을 다 들었고 둘이 헤어지면 좋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마오도 동의합니다. 그녀는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묻지만 마오는 그들을 거기까지 날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치켜들며 방향만 가리키라고 말하고 손가락이 빛나자 세 사람 모두 떠오르기 시작해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풍이 몰아치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마오의 집에 들러 노르드를 아시아에게 맡깁니다. 마오는 그에게 노르드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시스는 그를 폭풍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폭풍에 도착하고 거대한 바람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공 비행을 하고 아시스는 그 바람이 마법의 바람이며 천상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되돌릴 수 있지만 마오는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숙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마오가 원하지 않더라도 마오를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이 말을 맞대지만 그가 마왕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걸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빛나며 여러 갈래의 빛으로 흩어져 마오를 강화합니다. 그녀는 검의 일부로 재구성되고 마오는 반악마로 변신합니다. 이미 스즈노와 루시퍼를 쓰러뜨리고 치오를 사로잡은 공격의 주범 악마를 향해 마오는 바람을 가르며 나라가 악마의 손을 베어냅니다. 그는 치오와 스즈노를 안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는 루시퍼에게 두 소녀를 내려놓고 악마와 천사에게 맞섭니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마오는 악마에게 반항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스즈노는 마오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법이나 천상의 힘이 아니라 순수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모습으로 싸울 것을 도전한다. 빛은 검이 된 그의 절반으로 변신한다. 망설임 없이 마오는 천사병사를 없애버린다. 검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에게 반동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마오가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악마는 쉽게 물러난다. 그런 다음 그는 천사에게 일본의 평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할 것인지 묻는다. 갑옷을 입은 천사가 분노에 차서 마오에게 돌진하지만 마오는 그의 공격을 쉽게 받아치고 천사의 창을 베어버린다. 그리고 검의 효과에 스스로 감탄한다. 천사는 마오를 끝내려고 계속 싸우지만 궁지에 몰린 마오는 아시스에게 다시 변신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천사가 다시 돌진하자 마오는 일련의 주먹을 날려 결국 그를 기절시킨다. 게이트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나 천사 카무엘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아시스는 분노하며 가브리엘을 쫓아가려 하지만 마오가 막는다. 가브리엘은 카무엘에게 돌아가자며 다음에 다시 싸우자고 말한다. 마오가 설명을 요구하지만 가브리엘은 루시퍼에게 연락처를 받으라고 하고 사과한다. 그는 학교의 피해를 복구하고 학교에 갇혔던 사람들의 1시간 동안의 기억을 지운다. 마오가 재대결이 있을 거냐고 묻자 가브리엘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넌지시 말하며 그들이 에밀리아를 감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카무엘과 함께 게이트를 통해 사라진다. 아시스가 그들을 아파트로 데려다주고 마오는 아시아와 노르드가 가브리엘과 그의 병사들에게 납치당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한 여성이 아시아가 마오에게 유노 미술관 지옥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한다. 마오는 모두가 붙잡힌 동료들을 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원들을 독려한다. 그는 에밀리아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연민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그는 적이 F세안에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루시퍼로부터 가브리엘의 번호를 입수한 후 그들의 위치를 확인한다. 루시퍼는 의심을 표하지만 마오는 자신이 뒤에 남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관문에 더 많은 천상의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치오는 그를 걱정하지만 스즈노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관문에 더 많은 천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마오, 스즈노, 아시스는 F세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여 길을 따라 숲속에서 야영을 한다. 그들이 다음 목적지로 스쿠터를 타고 가는 동안 스즈노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길에서 행군하는 병사들을 발견하고 마오는 적을 피해서 가자고 제안한다. 스즈노는 갑자기 눈을 떠 마오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마오는 그녀를 조용히 시키며 누군가가 접근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그녀는 적이냐고 묻지만 마오는 아군이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스쿠터를 알아보고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한다. 마오는 적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텐트 지퍼를 열고 알버트는 교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마차를 몰고 다닌다는 보고가 있어서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소문을 따라왔고 그들이 에밀리아를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묻는다. 스즈노는 확인하며 에미라타에 대해 묻고 마인드링크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한다. 알버트는 에미라타가 교회 수도로 소환되어 그들의 의지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고 밝히며 그것은 알바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스즈노가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오는 알베르트에게 에밀리아를 구출하는 데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알베르트는 수락하지만 아시스가 에밀리아의 검과 융합한 존재인지 질문합니다. 마오는 알라스와 아시스 모두 성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오가 아시스에게 검의 형태로 변신할 것을 요청하자 그녀는 마오의 손에 단 검으로 변신할 뿐입니다. 스즈노는 무슨 문제냐고 묻고 아시스는 마오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오는 부정하지만 갑자기 덤불 속으로 달려가 토합니다. 알베르트는 성검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스즈노는 동의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합니다. 마오가 돌아오자 스즈노는 엔테아이라로 돌아왔는데 마오가 악마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관에서 스즈노는 마오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그가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좌절한 마오는 자신의 능력이 왜 작용하지 않는지 묻지만 졸린 아시스는 새우를 더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오의 분노가 치솟지만 알베르트는 그가 아시스를 때리는 것을 막습니다. 마오는 마지못해 남기로 합니다. 스즈노는 모두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확신시키며 과거 그의 도움에 보답하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알베르트는 에밀리아를 돕기 위해서만 참여한다고 말하고 마오는 동맹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동의합니다. 그는 에밀리아 없이 일본에서 알베르트와 에미라타가 자신을 이기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알베르트는 에밀리아의 뜻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스즈노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재촉한다. 알베르트는 마오에게 아시스와 함께 남아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한다. 에밀리아는 군대를 이끌고 겉보기에는 버려진 마을로 향한다. 알바는 적이 거기에 있는지 확실하냐고 묻지만 무장한 에밀리아는 병사들에게 아시아 성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한다. 알바는 성으로 돌격하는 에밀리아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화를 낸다. 아시아는 성에서 에밀리아를 기다리고 있다. 성에서 아시아는 자신의 히야코와 생강 봉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에밀리아가 왜 왔는지 묻는다. 에밀리아는 자신과 자신의 검에는 히야코와 함께 생강 봉오리가 필요 없다고 단언한다. 아시아는 마지막 결전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전투를 시작한다. 알바는 에밀리아를 막으려 하지만 악마들이 알바의 개입을 막으며 그들의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공중전을 벌이는 에밀리아와 아시아는 마오의 도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아시아는 마오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마오가 도착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현재로서는 적의 계략에 말려들어야 함을 안다. 아시스가 깨어나자 마오는 그녀의 상태를 묻고 아시스는 이전 비행으로 인한 두통과 목의 통증을 호소한다. 그녀의 초승달이 빛나자 마오는 알라스가 싸우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시스는 전투가 감지되는 방향을 가리키며 이를 확인한다. 마오는 자신이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지만 아시스는 그에게 알라스를 돕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며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질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마오는 알라스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스쿠터를 준비하며 아시스에게 비행은 주의를 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스쿠터를 타라고 지시하며 가브리엘과 그의 부하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강조한다. 그들은 함께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향한다. 한편 아시아와 에밀리아는 치열한 공중전을 계속한다. 아시아는 에밀리아의 공격을 피하며 이 전투가 악마 시민들에게 끼친 피해를 인정한다. 에밀리아는 희생자들을 안타까워한다. 아시아는 그녀에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알라스에 대해 묻고 에밀리아는 알라스의 안녕을 확인해준다. 그들의 전투는 계속되고 아시아는 마법 로프를 사용하여 에밀리아를 속박한 후 옥상 너머로 던진다. 코가 다친 그녀는 격분하여 그를 천장에 내던진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근처 구름 속 은둔처에 잡혀있으니 너무 큰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에밀리아는 눈물을 흘린다. 아시아는 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에밀리아에게 일러주고 에밀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온 힘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아시아와 에밀리아의 싸움이 7시간 동안 이어지며 그들의 결투는 계속된다. 천사들은 멀리서 지켜본다. 라에갈은 아시아의 놀라운 힘에 대해 언급하며 가브리엘이 일본에서 그를 쉽게 이겼다는 점을 지적한다. 카무엘은 에밀리아의 예소드 힘이면 아시아와 맞설 수 있으므로 지금쯤 이겼어야 하는데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가브리엘은 이를 인정하지만 에밀리아가 지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입할 것이라고 재확인합니다. 그러자 라에갈이 스쿠터가 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브리엘은 그들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오와 아시스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스쿠터를 몰라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병사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악마라고 생각한 마오는 아시스에게 최고 속도로 계속 운전하라고 지시합니다. 병사들은 맞을까봐 길을 비켜줍니다. 마오는 경적을 울려 아시아와 에밀리아의 주의를 끌고 그들은 그가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그의 이동 수단에 당황합니다. 아시스는 마오에게 기병이 따라온다고 경고하고 마오는 그녀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아시스는 기쁘게 폭죽에 불을 붙여 기병들에게 던져 혼란을 야기합니다. 마오는 불병으로 같은 짓을 하며 병사들이 불을 피해 비켜나도록 만듭니다. 더 많은 병사들에게 접근하자 마오는 아시스에게 아무도 해치지 않고 계속 전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입구에서 올바와 악마들을 발견하지만 마오는 아시스에게 그냥 돌파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문을 박살내고 구름 은둔처로 돌진합니다. 에밀리아와 아샤는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을 걱정하지만 마오가 하늘에서 내려오자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아샤는 그에게 절을 하고 마오는 일교대를 놓친 것과 동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불평합니다. 이례적으로 수줍어하는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사과하겠다고 약속하는데 마오는 그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스는 노르드를 태우고 그들에게 날아옵니다. 에밀리아는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오는 자신이 에밀리아에게 끼친 모든 폐에 대한 사과로 노르드를 바칩니다. 에밀리아는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알라스람스가 나타나 마오를 껴안고 자신도 마오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아시스는 알라스람스가 아직 아기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알라스람스는 아시스에게 뛰어가 많이 컸다고 칭찬합니다. 아시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를 껴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합니다. 알라스람스는 아시스를 위로하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 세례에 압도당한 에밀리아는 마오의 안심시키는 말에 위로받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는 그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천사들을 봅니다. 마오는 천사들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나에갈은 인타일라에서 천사들이 우위에 있다며 그를 조롱합니다. 마오는 나에갈에게 실제로 이겨야 자랑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창피할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는 가브리엘에게 싸움에 참여할 것인지 묻고 가브리엘은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이미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카무엘은 마오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마오는 에밀리아에게 준비되었냐고 묻는다. 에밀리아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알라스람을 검 형태로 변신시킨다. 나에갈은 에밀리아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며 악마와 손을 잡고 천사들과 싸우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목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마오는 에밀리아에게 싸움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스스로 천사들을 향해 돌진한다. 한편 알베르토와 스즈노는 이메라타의 재판을 막기 위해 서두른다. 그들은 적절한 시간에 도착하여 스즈노는 재판의 부당성을 선언하고 중단을 요구한다. 마오는 천사들과 교전하며 나에갈에게 마법 구체를 발사한다. 나에갈은 피하며 자신의 공격으로 맞서지만 마오는 그것을 피한다. 아시아가 천장 파편을 가브리엘에게 던지지만 가브리엘은 가볍게 막아냅니다. 나에갈의 공격에 마오가 맞자 에밀리아가 움직이려 하지만 마오는 에밀리아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아버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에밀리아와 아시스는 비켜서서 마오와 아시아가 천사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란 속에서 마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즈노였습니다. 수즈노는 마오에게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어긴 것을 나무랍니다. 마오는 수즈노가 너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즈노는 이메라타의 재판을 제때 맞고 이메라타의 천사기펜을 되찾았다며 왜 군대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는지 묻습니다. 마오는 카무엘의 창을 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부순 스쿠터에 대한 보상을 수즈노에게 약속하고 그들이 에밀리아의 아버지를 구했다고 알린다. 나에갈이 마오를 공격하지만 마오는 공격을 막고 나에갈을 쓰러뜨린다. 아시아는 수즈노에게 곧 악마가 가져다줄 통일 황제를 지켜보라고 말한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 마오는 뛰어난 전투 실력을 선보이며 나에갈과 카무엘을 상대로 버틴다. 마오와 아시아는 천사들을 상대로 놀라운 팀워크를 과시하며 전투는 계속된다. 에밀리아는 싸움에 참여해야 할 것 같지만 할 수 없다. 아시스는 그녀를 냄새 맡고 갑옷에서 야사드 조각을 꺼내며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너무 많은 천상의 힘에 노출되었다며 눈살을 찌푸린다. 파편이 빛을 발하며 아샤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에밀리아는 아샤에게도 파편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가브리엘과 레이갈은 악마가 통합 황제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천사들을 소환하지만 스즈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울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제압합니다.
아시스는 에밀리아에게 천상의 힘이 아닌 마법에 노출된 파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천사들을 지나 아샤에게 돌진하여 그의 갑옷을 베어냅니다. 파편이 떨어지고 가브리엘이 먼저 잡으려 하지만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던져줍니다. 아시스는 재빨리 마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마오는 온화함으로 뒤덮입니다. 마오는 에밀리아의 도움에 감사하며 파편이 많은 마법에 노출되어 아시스가 자신에게 적응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마오의 손에서 아시스가 힘을 얻어 검의 형태로 변신합니다. 분노한 마오는 천사들이 자신의 동료들과 시민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릴 인간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선언하고 천사들과 싸우러 갑니다. 에밀리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알라스라미스는 아시스가 예소드의 다른 절반이며 신성한 검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마오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시아는 모든 예소드 파편이 천상의 힘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성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알라스라미스는 예소드는 하나의 심장으로 연결된 가지들이며 그들에게 싸울 힘을 준다고 덧붙입니다. 스즈노는 알바에게 일본에서 사라진 그가 F4안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맞섭니다. 그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들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악마들은 알바와 천사들 편에 섰던 것을 속죄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말에 따릅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 알바는 진정한 천사들과 하늘의 뜻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스즈노는 진정한 천사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선언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천사들이 평화로운 F4 안에 공포를 가져온 악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악마가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통일 황제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베르트와 이무라타가 교회의 병사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통일 황제는 스즈노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며 아시아가 자신을 보호하고 기사들이 서로 해치지 않도록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자의 편에 서서 기사들이 받아들이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스즈노는 기사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적은 자신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3명의 배교자라고 선포합니다. 마오는 천사들에게 진심으로 맞서며 나에가를 성으로 날려보냅니다. 카무엘은 분노에 찬 채 돌격하지만 그 역시 날아갑니다. 나에갈은 그들이 도망칠 문을 엽니다. 마오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가브리엘이 가로막는다. 마오는 가브리엘을 성에 내던진다. 가브리엘은 그에게 살살 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오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관대한 것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일본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마오는 가브리엘을 묶는다. 이무라타는 온통 엉망진창이라고 불평한다. 마오는 그녀의 재판에 대해 묻는다. 이무라타는 스즈노와 알베르트가 기막히게 구해주었고 이제 교회의 스파이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에밀리아에게 말한다. 남성 악마들은 스즈노에게 무사히 지내라고 말하고 스즈노는 다음 만남은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대화하는 사이로 만나길 바란다고 말한다. 장소가 수리되는 동안 에밀리아는 마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영웅이었기에 그랬고 자신은 마왕이었기에 그랬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시켜주며 치오와 리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치오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에밀리아는 그들을 떠나는 것이 슬프지만 마오는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과하러 가라고 말한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기뻐할 거라고 합니다. 치오는 집으로 걸어가던 중 문자를 받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오의 집으로 달려가 모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며 에밀리아를 껴안고 울먹입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축하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아는 그들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루시퍼에게 묻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깨어나자 기뻐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뻐하며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 주위에 모였다.